텍스트 스펙 와이어링 TV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신뢰성 높고 깔끔한 배선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작업 전에 알아둬야 될 사항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와이어의 스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선들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부품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제작 과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납땜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다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게 배선 제작하는데 납땜하지 말라는 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뒤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납땜으로 선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 선이 원래는 선 피복 벗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에 여러 가닥으로 들어있는 거를 이제 연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속에 납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처럼 이제 성질이 변하면서 단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납땜은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 테이프 제발 좀 사용하지 마시고 다 수축 튜브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하시기 전에 배선도 매뉴얼 그리고 데이터 시트, 그러니까 선뿐만 아니라 엔진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센서들의 스펙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다음에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배선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에서도 다 마찬가지니까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문서들 먼저 정독하고 시작하는 습관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의 종류로 넘어갈 텐데요.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면 포텐쇼미터, 가속도계, 그리고 온도 센서 등에서 나오는 이제 전압이라거나 저항들을 읽는 건데, 이거는 특별한 스펙의 와이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선들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펄스 또는 디지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그네틱 센서 아니면 홀 이펙트 센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부품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크랭크 포지션 센서, 캠 포지션 센서, 아니면 휠 스피드 센서 같은 것들은 그 파형이 사각파 아니면 사인파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 신호들을 받아서 그 주기를 측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제어에 활용하기 하는데, 그 특성상 그 시그널에서 한 틱만 그 노이즈나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왜곡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쉴드 처리된 케이블을 사용하도록 매뉴얼에도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PWM은 굳이 구분을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이제 그 캔으로 데이터를 안 받는 타코미터나 모터 드라이브, 펌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신호 타입입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굳이 언급을 드리지 않겠지만 특별한 요구 스펙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날로그 신호처럼 그냥 아무거나 선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캔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작업하시는 분들은 ECU 관련해가지고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는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 다른 내용은 언급드리지 않고 이제 선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꼬여있는 그 두 가지 선을 종단 저항을 맞춰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 이것도 매뉴얼 참고하셔서 정확한 스펙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와이어 스펙입니다. 제일 중요하면서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AWG 또는 SQ라고 부르는 규격이 있습니다. AWG는 미국 전선 규격으로 이 표에서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고요. 그리고 SQ는 그 선에서 이제 피복을 제외한 선의 단면적을 얘기합니다. 이제 두 가지 차이점이라면 AWG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선이 커지고, SQ는 단면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숫자가 커질수록 선이 굵어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 규격의 전선 면적에 따라서 최대로 쓸 수 있는 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량을 넘기는 경우에는
이제 단선이나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격을 보고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기라고 하면 이제 팬이나 다른 고전류 장치들은 반드시 이 규격표를 보고 최소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최대 전류량에 맞춰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셰시 와이어링하고 파워 트랜스미션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셰시 와이어링은 단자대에서 이제 쇼트바 같은 굉장히 가까운 물체에서의 통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를 만들 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워 트랜스미션의 전류량을 보셔야 됩니다. 둘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동하실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연선하고 단선이 있는데요. 이제 단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제일 쉬운 데가 콘센트 뜯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선 하나로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차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꺾이거나 아니면 이제 인장이 가해지고 반복된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는 단선이 되면 이제 이거 하나만 끊어질 경우에 바로 이제 통전이 끊어지기 때문에 차에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찾는 선들이 대부분 연선인데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이제 연선인지 단선인지 구분을 안 해놓고 판매하는 그 인터넷 업체들이 조금 있는데, 저도 한번 잘못 구매를 한 적이 있어서 못 쓰고 그냥 쌓아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하시기 전에 꼭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또 펄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실드선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코어 그러니까 이제 몇 가닥이 들어있는지 보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복 재질이 있는데요. 피복은 굉장히 많은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테프론인지 아닌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테프론 선을 조금 더 고급으로 쳐주는데 그 이유는 우선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서 쉽게 끊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고온에 조금 더 강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테프론 선을 쓰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가격이 일반 선에 비해서 조금 높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범위 안에서 잘 선택을 해서 쓰시되, 일반 선들도 그 배기 같은 여론들을 피해서 갈 경우에는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퓨즈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12V 전원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에는 다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쇼트가 날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차가 안정화가 됐다고 이제 느낄 때까지 이제 여러 번 테스트 주행을 하시겠지만, 그 전에는 다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닥판도 없이 그냥 시트 적당히 얹어놓고 선들은 케이블 타이로 적당히 묶어놓고 덜렁덜렁 거리면서 주행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특히 배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퓨즈는 반드시 모든 그 전력을 소모하는 장치에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릴레이는 25W라고 적어놨지만 한 1.5A 그 이상의 전력을 소모를 해서 이제 선을 조금 굵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설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박스에 모아서 이제 손이 쉽게 닿는 데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손이 쉽게 닿는 데 설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또 의도하지 않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퓨즈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은 발생을 할 거고요. 근데 그 경우에 퓨즈 박스를 방화벽 안쪽이라거나 이제 손이 쉽게 닿지 않는 데다가 꽁꽁 숨겨둬서 이제 퓨즈 하나 교체하기 위해서 분해 조립에 꽤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회 둘째 날에 오전에 가속이나 스키드 패드 세션이 열려 있는데 이제 세션 마감 5분 전에 퓨즈가 끊어져서 주행을 못한다. 그러면 꽤나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반드시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설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추천 제품이 있어서 이거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오늘 총회가 끝난 후에 PPT를 공유를 하면서 뭐 슬라이드 노트에 다 적어 놓을 테니까 뭐 지금 메모 같은 건 안 하셔도 되고요. 박스 안에 퓨즈하고 릴레이들을 전부 다 담아서 방수 커버는 물론 이제 방수 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 쪽 쇼핑몰에서 $85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 후배들을 통해서 거의 반강제로 사용을 하게 해봤는데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이제 설치를 하실 때 퓨즈박스 밑단에는 꽤나 고전류가 흐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꺼운 선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사이사이에 너무 짧게 선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또 단선의 위험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선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다른 것보다 신뢰성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방수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방수가 된 스위치를 사용한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검증된 제품들이라고 하면 이제 모터스포츠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스위치들은 꽤나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사용할 수는 또 없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스위치를 사용하실 거라면 방수 작업이나 이제 방진 작업 같은 것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진 작업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마지막으로 참가했던 17년 대회 때 저도 스위치 불량 문제로 한번 스키드 패드 중에 시동이 꺼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단선이라거나 다른 문제가 전혀 없이 단순히 스위치 불량으로 그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반드시 드라이버가 의도하지 않았다면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가 어떤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조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절대 닿을 수 없는 곳에 설치를 하시고, 토글 스위치 같은 거는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16년에 저희 팀에서 한번 또 괜히 스위치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 대회가 통째로 날아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건드려서 쉽게 조작이 될 수 있는 토글 스위치 같은 거는 최대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꽤나 괜찮아서 가져와 본 예시로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스위치들이 이게 로커 스위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방수실까지 다 부착이 돼 있어서 이제 스티어링 뒤에 이제 드라이버가 의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누르기 힘든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시보드 구성을 해주시면 불의의 사고는 조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커넥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요. 커넥터의 그 일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큰맘 먹고 와이어 하네스를 이제 꽤나 비싼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구입을 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제 절대 새로 안 사죠. 이제 잘라서 다시 납땜해서 연장하고 또 작년에 썼던 거 그대로 뜯어낸 다음에 다시 만들고 이거 반복하다 보면 이제 커넥터에서 선이 점점 짧아지죠. 납땜할 때 앞에서 자르고 이제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커넥터를 교체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파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저도 있었고 해서 몇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걸 소개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모비스에서도 커넥터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는 GSW라고 해서 그 현대나 기아자동차 정비지침서를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뭐 대림이나 효성 같은 국산 이륜차들은 이제 여기서 꽤나 많이 호환이 될 겁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품번 조회해서 모비스에 주문하시면 커넥터를 수령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거는 선이 짧게 달려 있는 채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려면 그 선을 또 잘라서 연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땜은 최대한 피하시고 뒤에 말씀드릴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모비스에서 구할 수 없는 커넥터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이트가 꽤나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 스펙 온라인하고 밀스펙 와이어링 이라는 미국 쪽 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그 이제 마감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이제 직접 집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핀과 방수실 그리고 커넥터를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OEM에 공급되는 커넥터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있었던 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마하 R6였는데 여기서 못 구하는 커넥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꽤나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렴하게 사고 싶다라고 하면 눈을 조금 이제 대륙 쪽으로 돌리시면 되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본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판매하는 거의 같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없고 한번 사용해 보신다면 어떤지 후기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이제 좀 엔진 쪽이나 엔진 쪽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메인 로루프를 관통하는 쪽에 이제 하네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커넥터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고 할 경우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타이코 일렉트릭사에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제 왼쪽은 플라스틱 커넥터고 오른쪽에는 이제 금속으로 된 커넥터인데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되는 편이고요. 이거 가격은 이제 암수 한 세트하고 핀 포함한 가격이 아니라 핀 제외한 암수 하나, 그러니까 암 커넥터, 수 커넥터 하나 가격입니다. 그래서 꽤나 고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핀들을 그러니까 선을 찍기 위해서는 또 전용 툴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가격도 꽤나 높기 때문에 제가 절대 이것들만으로 차 한 대분을 구성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그 오토스포츠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F1에는 엔진룸 열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커넥터가 오토스포츠 커넥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은 높으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체품들도 소개를 이제 그 슬라이드 노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품들은 그러니까 제가 직접은 아니고 또 저희 후배들을 통해서 사용을 해본 결과 꽤나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 제품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새 차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발 배선도 좀 새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썼던 배선 또 꺼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중간중간에 피복들은 다 찢어져 있고 이제 선은 다 꼬여 있어서 정리하는 데만 몇십 분 이상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 그냥 폐기 처리하시고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전에 우선 배선도 먼저 그리고 시작하시고요. 배선도 없이 만들려고 하면 언젠가는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손으로라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 스케치를 조금 해본 후에 이제 커넥터 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나 다른 방법으로 핀 번호마다 어떤 선들이 지나가는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상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에다 대고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책상이나 이제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벽에다가 설치를 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훨씬 깔끔하게 배선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꽤나 괜찮은 예시여서 가져와 본 사진이고 이거는 제가 만들었던 차인데 이렇게 해놓고 다음 날에 오면 뭐가 뭔지 제가 만들었는데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 단계까지 다른 장소에서 확실하게 마감해서 차에 얹으시고, 차가 작업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뭐 셰시나 엔진 팀들이 차에 붙어 있게 그냥 편하게 공간 만들어 주시고, 와이어링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한 공간 가서 아무도 방해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작업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예시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렇게라도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 이따가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선들을 되게 여러 가닥이 지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꼬아놓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아서 마감하고 이제 겉에 마감재까지 씌우는 이런 과정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것도 제가 여기저기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잘 된 글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것도 슬라이드 노트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디테일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선을 꼬는 건데, 이유는 그 선을 그냥 다 평행하게 잡아당겨 놓는 경우에는 이제 선들은 언젠가는 한번 꺾여서 다른 위치로 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 기계과 전공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밴딩이 생기는 경우에는 바깥쪽은 인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단선 문제에 되게 굉장히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꼬아주는 경우에는 그 장력이 크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이렇게 선들을 꼬을 때 두꺼운 선들을 안쪽에 배치하고 바깥쪽에 가는 선들을 배치하는 게 여러모로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제 내부 선의 장력이 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전장에 나왔던 이렇게 마감을 한 후에 종단의 커넥터를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센서 쪽에 꽂히는 한 뭐 두 가닥에서 많게는 한 5가닥 정도 되는 커넥터를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냥 길이만 맞춰서 작업을 해도 거기서 이제 직접 당겨지는 장력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런 큰 많게는 80핀까지 꽂히게 되는 원형 커넥터 쪽에 마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비스 루프라고 해서 한번 꼬아준 후에 마감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 이제 장력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용 그 크림핑 툴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 모습처럼 정확하게 그 선이 끝까지 삽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권장량만큼 그 툴로 찝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서에 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이 팽팽하다면 그 선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회가 끝난 다음인지 아니면 대회 전인지 아니면 대회 중인지 그것만 다를 뿐 언젠가는 선은 단선이 될 수가 있으니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배선 차에 설치하실 때 팽팽하게 당기지 않고 어느 정도 느슨하게 공간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납땜을 하지 않고 선을 어떻게 연장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그 단자, 그러니까 연장 단자 같은 것들을 이제 조금 찾다 보면 발견하실 수 있으신데요. 납땜 대신에 이걸로 이렇게 찝어서 빠지지 않게 처리를 한 후에 수축 튜브로 마감을 해야 그 연선이 단선으로 물리적 성질이 변해서 끊어지는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특히 많이 하게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원 분배하는 쪽하고, 그리고 이제 센서들이 ECU에 꽂힐 때 센서 하나하나마다 그라운드 핀들을 따로 갖지 않고 보통
ECU에서는 그라운드 핀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단선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매뉴얼하고 배선도 그리고 데이터 시트 작업 전에 꼭 확인하시고 작업을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도표화한 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땜 대신에 크림프 툴을 이용을 해서 선들을 집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디테일들에 집중을 해서 제작하시고 차에 설치하신다면 배선 트러블에서 조금 더 해방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